네, 안녕하세요. 문제 푸는 시간입니다. 문제 푸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제가 비서 때 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쵸?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면 저도 스스로 얘기하면서 추억으로 지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서 문제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비서 문제들 중에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거나 자주 틀릴 수 있을 법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찬찬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16년도 5월 첫 번째 비서 1급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서 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시행이 되죠. 2번 정도 시행이 되기 때문에 봄에 한 번 시행이 되고요. 가을, 겨울 사이에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 이 시험 같은 경우는 비서 1급 그리고 첫 번째 비서 시험인 비서 실무 파트에서 문제를 조금 애매한 전화가 혹시나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14번 문제예요. 다음 중 아래의 상황에서 비서가 업무를 처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아래의 상황에서 비서가 업무를 처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걸 고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시험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을 거고 1급 정도 문제를 푸시려면 사실 어느 정도 비서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비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사실 어려운 것들도 있겠지만 내가 실수를 해서 문제를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거는 아닌 거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급하다 보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아닌 건데 막 맞는 거 골랐다 막 틀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꼭 실수하지 마시고 지문을 읽어볼게요. 결혼 후 대전으로 이사하여 새 직장에 취업한 최 비서는 상사가 해외 출장 중에 아래와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밭신문 박홍만 기자입니다. 이번에 기사에 대한 홍보 기사를 실게 되었는데 사장님의 성함과 출신 학교 등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딱 이거 보면 생각했어요. 우리 비서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들 거의 한두 번이 아니죠. 그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전화 사실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진짜 많이 받았고 그래도 회사로 전화를 오면은 괜찮은데 회사로 전화로 오는 게 아니라 가끔씩 보면은 진짜 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 좀 이미 좀 알아. 그쵸? 이미 나의 그 임원에 대해서 알아요. 아는데 그 더 이상을 이제 알려고 전화를 한 거고 상대방이 분명히 출신을 밝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밭신문 박홍만 기자입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되게 빨리빨리 얘기해. 한밭신문 박홍만 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고 우선은 밝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 것도 쉽지 않고 홍보기사라든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노출해준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적절하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실수를 할 뻔한 적이 있었던 게 제가 비서를 할 때 저희 이제 전 대표님 비서를 했었기 때문에 좀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초록색 창에 치게 되면 그분 성함이 나오고 뭐 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양력적인 부분이 이제 나오시는 분이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딱 얘기를 할 때는 그 양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마치 상대방이 우리 대표를 아는 것처럼 맞잖아요. 누구 뭐 하면서 되게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이제 기사를 쓰거나 이제 언론에 뭔가 노출을 해주기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해줘라.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나한테 전화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내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죠. 대부분의 회사가 이제 사실 외부 사람들에게 비서실 번호가 노출이 이제 안 돼 있는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라고 하면 좀 틀리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대기업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기업 기준으로 봤었을 때 좀 노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네,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사실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냥 해줘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었던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저는 뭐 비서 시험을 보고 나서 비서를 했던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비서로 취직을 해서 비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비서에 대해서 알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 주변에서 한 번씩 당해보고 알았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안 돼요.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돌려야 돼요. 그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정답인데 밑에서 이제 골라야 되기 때문에 1번 회사의 홍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를 판단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려준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회사의 홍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거는 회사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그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판단? 무슨 판단을 해요? 사실 비서 업무에 대해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요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업무 태도가 사실 좀 많기는 한데 비서는 사실 판단을 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내가 어떤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뭘 알려줘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가 아니라 말을 안 해서 좀 그 사람하고 조금 설왕설래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선 벌써 정답이 나와버렸죠. 14번에 1번이에요. 우선 내가 판단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망신당할 수 있어요. 그쵸? 차라리 알려주지 않았다가 뭐 임원들한테나 아니면 회사에 뭐 직급이 나보다 높은 사람들한테 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거래하는데 말해줘야지 이렇게 하더라도 말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 홍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홍보실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해준다. 이거 괜찮죠? 회사에서 홍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홍보실 담당자는 내가 당연히 비서로서 파악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를 연결해주는 거 너무 당연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홍보 관련 업무 맡고 있는 홍보실 담당자에게 전화 연결해주는 거 베스트죠. 세 번째, 지금 사장님이 출장 중이라고 하고 전화를 받아놓는다. 연락처를 받아놓는다. 그렇죠. 내가 굳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다가 문제 직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너무나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출장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던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이 이제 뭐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 우선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뢰가 되게 할 수는 또 없고 하니까 최대한 상대를 기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거절을 하는 멘트를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4번. 인터넷으로 한밭신문 검색해서 어떤 성격의 매체인지 확인해 보았다. 내가 당연히 검색해 볼 수 있죠. 내가 직접 말을 안 해주더라도. 한밭신문이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치더라도 내가 우리 대표의 내 그 상사에 그 뭐라고 하죠? 노출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 혹은 그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비서로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적절한 태도로 보이는데 1번은 솔직히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비서 하시는 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나 그쵸? 이거 뭐 당연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다. 이거를 뭐 왜 그거를 뭐 문제로 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서를 안 하셨던 분들 중에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가 업무를 처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건 바로 이런 부분이고 특히나 언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끔은 그런 거 있어요. 뭐 이제 포털 사이트 각종 포털 사이트에 있잖아요. 각종 포털 사이트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자기 이름이 등재되거나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원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아닌 이상 경찰도 이제 경찰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해야겠지만 경찰이 아닌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협조를 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나의 그 상사에 대해서 노출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판단을 나중에 누군가와 함께 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몇 번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자꾸 잦아지게 되는데, 제가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이 맞겠는지에 대해서는 상사랑 얘기를 하던, 아니면 나와 속해져 있는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던,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시더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안 틀릴 것 같지만 계속 연속돼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비서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틀릴 것 같은데, 비서를 하지 않는데 이 시험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5월에 시행됐었던 우리가 비서 1급 문제를 좀 봤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비서를 하시게 되거나 만약에 회사에서 내가 홍보 업무가 아닌데 누군가가 상사에 대한 정보를 묻거나 할 때 노출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홍보팀 아니고 내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로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